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친구 마음챙김입니다. 오늘은 과거의 후회를 삭제하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하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밤에 잠들기 전 문득 떠오르는 과거의 실수 때문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적이 있으신가요? 몇 년 전, 아니, 어쩌면 몇십 년 전의 일인데도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라 괴로웠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그때 다르게 행동했더라면 지금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을 거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현재의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어떤 사람은 학창시절 친구에게 했던 상처 주는 말을 후회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한 것을 미련으로 안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못한 길에 대한 아쉬움으로 지금도 괴로워합니다. 직장에서 실수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얼굴이 화끈거렸거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 때문에 가슴이 답답했거나 중요한 기회를 놓쳤다는 생각에 지금도 자책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후회합니다. 우리는 모두 과거에 매달립니다. 우리는 모두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하고 상상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그 시간 속에 갇혀 살아갑니다. 이미 지나간 일에 매몰되어 현재를 망치고 미래마저 어둡게 만듭니다. 마치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힌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과거의 후회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3가지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통일신라 시대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무사의 참회,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현대인의 깨달음, 그리고 산속 스승과 제자의 대화를 통해 함께 지혜를 찾아가겠습니다. 반야심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살이자, 시제법 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 사리불이여, 이 모든 것은 공한 모습이니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늙지도 않고 줄지도 않습니다. 이 구절은 모든 존재가 본래 실체가 없음을 말합니다. 과거의 상처도 후회도 미련도 본래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고 사라지는 것이 없으니 과거에 집착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오늘 이야기를 통해 함께 깨달아 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분들께 위로와 평온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통일신라 말기, 왕권을 둘러싼 다툼이 끊이지 않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무영이라는 이름의 무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그림자도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만큼 빠르고 날카로워서 적들은 그의 검에 베이기 전까지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무영은 수십 년간 전쟁터를 누비며 수많은 적을 배웠습니다. 왕의 명령이라면 누구든 주저없이 배웠습니다. 정적을, 반역자를, 때로는 무고한 사람까지도 배웠습니다. 그는 살기 위해 죽였고 충성을 위해 죽였으며 명예를 위해 죽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무영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도 그는 반역자의 가족을 소탕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달빛도 없는 어두운 밤, 한 초가집에 검을 들고 들어섰을 때
그는 10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이는 울지도 않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공포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다만 조용한 슬픔만이 가득했습니다. 무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명령은 명령이었습니다. 그는 검을 휘둘렀습니다. 그날 이후 무영은 밤마다 그 아이의 환영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영은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술을 마셔도 기도를 해도 아이의 눈빛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점점 환영은 늘어났습니다. 그가 배웠던 수많은 사람들이 밤마다 그의 침소를 찾아왔습니다. 젊은 병사, 늙은 노인, 여인, 아이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서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인가? 하지만 나는 명령을 따랐을 뿐이다. 나도 살아야 했다. 무영은 스스로를 변호했지만 그의 마음은 조금도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손을 씻어도 피 냄새가 가시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의 눈에서 살기가 느껴졌습니다. 결국 무영은 정신이 무너졌습니다. 전쟁터에서는 그 누구도 두렵지 않았던 그가 이제는 자기 자신이 두려웠습니다. 그는 검을 버리고 왕궁을 떠났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자취를 감췄습니다. 무영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 폐사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노스님 한 분이 홀로 지키고 계셨습니다. 스님, 저를 거두어 주십시오. 저는 수많은 사람을 죽인 죄인입니다. 노스님은 무영을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여기 머물거라. 하지만 나는 내게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을 것이다. 다만 함께 살 뿐이다. 무영은 사찰의 허드렛 일을 시작했습니다. 나무를 패고 물을 길어오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매일 새벽 예불에 참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환영들이 나타났습니다. 무영은 더욱 절박해졌습니다. 하루에 수십 번씩 손을 씻었습니다. 찬물로 몸을 씻으며 스스로를 괴롭혔습니다. 더러운 내 몸, 더러운 내 손, 더러운 내 마음. 그는 자신을 증오했습니다. 어느 날 노스님이 그에게 녹슨 칼 하나를 건넸습니다. 무영아, 이 칼이 원래 칼이었는지 쇳덩이였는지 알아오너라. 무영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칼은 칼이고 쇳덩이는 쇳덩이가 아닌가요? 스님,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알 때까지 생각해 보거라. 무영은 매일 그 녹슨 칼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칼날은 무디어져 있었고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사람을 베는 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분명 날카로운 칼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칼인가, 쇳덩이인가, 아니면 둘 다인가, 둘 다 아닌가. 시간이 흘렀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무영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가을이 오고 겨울이 왔습니다. 눈이 내려 산을 뒤덮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노스님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오랜 세월 수행으로 쇠약해진 몸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한 것입니다. 스님, 스님. 무영은 스님을 부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노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무영아, 울지 마라. 나는 다만 가는 것뿐이다. 스님, 제게 답을 알려주십시오. 그 칼이 무엇입니까? 노스님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알아야 한다.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여라. 꽃이 져도 향기는 남지 않고 비가 와도 강물은 더러워지지 않는다. 며칠 후 노스님은 입적하셨습니다. 무영은 홀로 스님의 답의식을 치렀습니다. 장작더미 위에 스님의 육신을 모시고 불을 붙였습니다.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무영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스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여전히 더럽습니다. 여전히 괴롭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불길 속에서 스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꽃이 져도 향기는 남지 않고 비가 와도 강물은 더러워지지 않는다. 무영은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깨달았습니다. 꽃이 피었다가 집니다. 하지만 향기가 어디 따로 남아 있습니까? 향기는 꽃과 함께 사라집니다. 비가 내려 강물에 섞입니다. 하지만 강물은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비는 강물이 되어 흘러갑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났다가 인연 따라 사라집니다. 본래 생겨나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습니다. 더러운 것도 없고 깨끗한 것도 없습니다. 무영이 배웠던 그 수많은 생명들도 그들은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갔을 뿐입니다. 무영의 죄책감도 그가 느끼는 더러움도 모두 실체가 없는 마음의 집착일 뿐입니다. 칼이 칼이 되고 다시 쇳덩이가 되듯이 모든 것은 변화할 뿐 본래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무영은 눈물을 멈추고 일어섰습니다. 답의식이 끝난 후 무영은 결심했습니다. 그는 산을 내려가 대장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수십 년간 품고 다녔던 보검을 꺼냈습니다. 이 검을 녹여주십시오. 대장장이는 놀랐습니다. 이것은 명검 중의 명검이었습니다. 이런 좋은 검을 왜 녹입니까? 이제 칼이 필요 없습니다. 이것으로 종을 만들고자 합니다. 무영은 몇 달 동안 대장간에서 일했습니다. 검을 녹이고 다시 주조하고 두드리고 다듬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거대한 범종이 완성되었습니다. 무영은 그 종을 절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종루에 매달았습니다. 종을 처음 칠 때 깊고 울림 있는 소리가 산천에 퍼졌습니다. 그 순간 무영을 밤마다 괴롭히던 환영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슬픈 눈으로 그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무영은 알았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그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무영 스스로가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 무영은 자유로웠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살인귀도 아니고 참회하는 승려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무영은 산문을 내려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걸음 한 걸음 현재를 걸어갈 뿐이었습니다. 무영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르침. 무영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과거에 저지른 실수, 후회스러운 선택, 상처 준 말과 행동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마치 지울 수 없는 얼룩처럼 우리 존재를 더럽힌다고 믿습니다. 무영이 손을 수십 번 씻어도 피 냄새가 가시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과거를 아무리 후회해도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생불멸, 불구부정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 나고 사라지는 것이 없으며 더럽고 깨끗한 것도 없다고 말입니다. 과거의 실수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인연 따라 일어났다가 인연 따라 사라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은 과거 그 자체가 아니라 과거에 대한 여러분의 집착입니다. 꽃이 지면 향기도 함께 사라집니다. 향기가 어디 따로 남아서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과거의 행동도 이미 사라졌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은 그것에 대한 기억과 감정뿐입니다. 무영이 검을 녹여 종을 만든 것은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그것은 파괴의 도구를 평화의 도구로 바꾼 것이 아닙니다. 쇳덩이는 원래 검도 아니고 종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형태로 만드느냐에 따라 검이 되기도 하고 종이 되기도 할 뿐입니다. 여러분의 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자체는 실체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것은 평생의 족쇄가 되기도 하고 성장의 밑거름이 되기도 합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무엇을 했든 그것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과거에 대한 관점은 바꿀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용서하고 그것이 본래 실체 없는 것임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무영이 환영들의 미소를 보며 자유를 얻었듯이 여러분도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2010년대 초반 영국의 한 작은 마을에 팀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팀은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직장, 평범한 친구들, 평범한 일상. 하지만 그는 늘 무언가 아쉬웠습니다. 만약 그때 다르게 행동했더라면 어땠을까? 학창시절 짝사랑했던 여학생에게 고백하지 못한 것, 대학 입시에서 실수한 것, 첫 직장 면접에서 떨었던 것. 수많은 후회들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팀은 아버지로부터 놀라운 비밀을 듣게 됩니다. 팀, 우리 가문의 남자들은 특별한 능력이 있단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지.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정말이야. 어두운 곳에 들어가서 주먹을 쥐고 집중하면 과거의 특정 시점으로 돌아갈 수 있어. 단, 내가 경험했던 시간으로만 갈 수 있지. 팀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옷장 안으로 들어가 주먹을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 친구와 다퉜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눈을 떴을 때 그는 정말로 한 달 전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팀은 흥분했습니다. 이제 모든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는 즉시 과거를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친구와의 다툼을 피했습니다. 그날 그가 했던 불쾌한 농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다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은 직장에서의 실수였습니다. 일주일 전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에서 데이터를 잘못 인용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시간을 되돌려 그 부분을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팀은 점점 더 과거를 수정하는 데 열중했습니다. 데이트에서 실수한 말, 파티에서 어색했던 순간, 심지어 아침에 늦잠 자서 지각한 것까지 모두 되돌렸습니다. 그는 완벽한 하루를 만들기 위해 하루를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출근길에 사는 커피, 점심 메뉴, 동료와의 대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완벽한 하루를 만들었는데도 팀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늘 긴장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혹시 실수하면 어떡하지? 나중에 또 되돌려야 하나? 하는 생각에 현재를 제대로 즐길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팀은 메리라는 여성을 만났습니다. 첫 데이트는 재앙이었습니다. 팀은 너무 긴장한 나머지 와인을 쏟고 이상한 농담을 하고 어색하게 굴었습니다. 당연히 그는 시간을 되돌렸습니다. 두 번째 데이트는 나았지만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팀은 같은 첫 데이트를 10번도 넘게 반복했습니다. 마침내 완벽한 첫 데이트를 만들어냈습니다. 메리는 웃었고 두 사람은 좋은 분위기에서 헤어졌습니다. 그렇게 팀과 메리는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팀은 계속 시간을 되돌렸습니다. 데이트 중 실수할 때마다, 다툴 때마다, 어색한 순간마다 과거로 돌아가 수정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연애였습니다. 하지만 팀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팀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팀, 너무 자주 시간을 되돌리는 것 같구나. 완벽한 삶을 살고 싶어서요, 아버지. 아버지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팀, 내가 젊었을 때도 너처럼 생각했단다. 모든 순간을 완벽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었지. 하지만 결국 깨달았어. 우리가 시간을 되돌릴수록 현재에서 더 멀어진다는 것을 말이야. 무슨 뜻이세요? 진짜 삶은 완벽하지 않아. 실수도 하고 후회도 하고 어색한 순간도 있지. 그런 것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이 되는 거야. 만약 그 모든 것을 삭제하면 그건 내 삶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야. 팀은 그날 밤 깊이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메리와 데이트를 하던 중 팀은 실수로 메리의 발을 밟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시간을 되돌리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췄습니다. 아, 미안해, 메리. 괜찮아. 메리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팀은 그 웃음이 어떤 완벽한 순간보다 아름답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짜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되돌리고 수정하고 조작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자연스럽게 일어난 진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팀은 시간을 되돌리는 것을 멈췄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아주 특별한 순간에만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팀과 메리는 결혼했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팀은 평범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팀은 바닷가에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모래성을 쌓고 메리가 옆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팀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완벽한 순간이라는 것을. 하지만 이 완벽함은 그가 시간을 되돌려서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저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난 하나의 순간일 뿐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이 순간을 더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시간을 되돌린다면 오히려 이 순간의 아름다움을 파괴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팀은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시간 여행을 하지 않아. 대신 매일매일을 내가 시간 여행을 해서 돌아온 그날인 것처럼 살 거야. 마치 과거로 돌아가서 이 순간을 다시 경험하는 것처럼 소중하게 여기면서 말이야.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가족은 특별한 능력이 있다면서요? 팀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특별한 능력이 있지.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지혜란다. 팀은 이제 알았습니다. 과거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받아들이고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진짜 삶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과거의 실수들, 후회들, 어색한 순간들, 그 모든 것이 모여서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습니다. 만약 그것들을 모두 삭제한다면 지금의 자신도 사라질 것입니다. 팀은 더 이상 과거를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현재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팀의 이야기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는 시간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과거를 되돌리고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그때 저렇게 말했더라면 하며 수없이 과거를 재생하고 수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시간 여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를 현재에서 끌어내어 존재하지도 않는 과거 속에 가두는 것일 뿐입니다. 팀이 시간을 되돌릴수록 더 불행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완벽을 추구하면서 현재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는 늘 다음을 준비하고 지난 일을 수정하면서 정작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했습니다. 불생불멸의 가르침은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생겨난 것도 아니고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래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과거의 후회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입니다. 과거 그 자체는 이미 사라졌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기억이라는 형태의 생각뿐입니다. 팀이 깨달은 것처럼 진짜 삶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도 있고 어색한 순간도 있고 후회스러운 선택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불완전함이 우리의 삶을 진짜로 만듭니다. 만약 우리가 모든 실수를 삭제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허상일 뿐입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불완전함이 여러분을 인간답게 만들고 성장하게 하고 지금의 여러분으로 만들었습니다. 팀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매일을 마치 시간 여행을 해서 돌아온 날처럼 살 수 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경험하고 싶을 만큼 소중한 날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과거를 후회하는 것을 멈추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 됩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현재만이 존재합니다. 과거의 후회를 삭제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과거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현재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완전히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깊은 산속 한 제자가 스승을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저는 과거의 실수 때문에 괴롭습니다. 10년 전 제가 저지른 일이 자꾸 떠올라 밤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스승은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었는가? 10년 전 제가 화가 나서 친구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습니다. 그 친구는 결국 저를 떠났고 저는 지금까지 그 일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스승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일어섰습니다. 나와 함께 걷자. 두 사람은 산길을 걸어 계곡으로 향했습니다. 맑은 물이 돌 사이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스승은 계곡가에 돌 하나를 집어 제자에게 건넸습니다. 이 돌을 강물에 던져보거라. 제자는 의아했지만 돌을 강물에 던졌습니다. 돌은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그 돌을 다시 꺼내보거라. 제자는 물속으로 손을 넣어 돌을 찾으려 했지만 물살이 새고 돌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스승님, 돌을 찾을 수 없습니다. 왜 찾을 수 없는가? 물살에 떠내려갔기 때문입니다. 스승이 물었습니다. 그 돌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류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 돌이 아직도 내가 던진 자리에 있는가? 아닙니다. 이미 떠내려갔습니다. 스승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다. 10년 전 내가 했던 말도 그 돌과 같다. 이미 흘러갔다. 그런데 너는 왜 계속 그 자리에 서서 사라진 돌을 찾으려 하는가? 제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스승은 계속 말했습니다. 강물을 보거라. 물은 끊임없이 흐른다. 내가 어제 본 물과 오늘 보는 물이 같은 물인가? 아닙니다. 다른 물입니다. 그렇다. 모든 것은 흐른다. 과거의 말도, 과거의 행동도, 과거의 내 자신도 이미 흘러갔다. 10년 전의 너와 지금의 너는 같은 사람인가? 제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몸은 같지만 마음은 많이 변했습니다. 그렇다. 내 몸의 세포도 계속 바뀌었다. 10년 전의 세포는 대부분 죽고 새로운 세포가 생겼다. 내 생각도 바뀌었고 내 마음도 바뀌었다. 그런데 너는 왜 변하지 않은 실수를 안고 사는가? 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그 친구에게 준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스승은 다시 물가로 가서 또 다른 돌을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날카로운 돌이었습니다. 이 돌로 강물을 베어보거라. 예. 강물을 베라고 했다. 제자는 이상했지만 돌로 강물을 내리쳤습니다. 물이 잠시 갈라졌다가 다시 합쳐졌습니다. 스승님, 물을 벨 수 없습니다. 왜 벨 수 없는가? 물은 형체가 없어서 베어도 다시 합쳐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물은 본래 형체가 없기에 베어도 상처가 나지 않는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본래 실체가 없기에 상처라는 것도 본래 없다. 하지만 상처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 친구는 제 말에 상처받았습니다. 스승이 말했습니다. 내 친구가 상처받았는가 아니면 내 친구의 마음이 내 말에 반응했는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큰 차이가 있다. 만약 상처가 내 말 자체에 있다면 똑같은 말을 들은 모든 사람이 상처받아야 한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상처받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 왜 그런가? 마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상처는 말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반응이다. 내 친구의 마음이 내 말에 반응했을 뿐, 내 말 자체가 칼처럼 그를 베지는 않았다. 제자는 점점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제 잘못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그것도 아니다. 내가 말을 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말은 이미 사라졌다. 지금 남아있는 것은 내 마음속의 죄책감이다. 그 죄책감이 내 친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너를 괴롭히고 있다. 스승은 강물에서 손으로 물을 떠서 제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물을 보거라. 내 손 안에 있을 때는 물의 형태가 보인다. 하지만 내가 손을 펴면 스승이 손을 펴자 물이 강물로 다시 흘러 들어갔습니다. 물은 다시 강물이 되었다. 어디에 내 손의 모양이 남았는가? 아무데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모였다가 인연 따라 흩어진다. 내 말도 그로 인한 상처도 모두 인연 따라 일어났다가 사라졌다. 본래 생겨나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다. 제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승이 말했습니다. 강물을 보거라. 강물은 과거의 물을 붙잡고 있는가? 아니다. 강물은 그저 흐를 뿐이다. 너도 마찬가지다. 과거를 붙잡지 말고 그저 흘러가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하지만 과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잊으려 하지 마라. 잊으려 하는 것도 또 다른 집착이다. 다만 흘러가게 두어라. 강물이 돌을 만나면 돌을 감싸 안고 흘러가듯이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면 그것을 인정하고 흘러가게 두어라. 제자는 오랫동안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물은 쉼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같은 물은 2번 다시 같은 자리를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스승님,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제가 붙잡고 있던 것은 과거가 아니라 과거에 대한 제 생각이었습니다. 스승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다. 이제 손을 펴고 그것을 강물에 흘려보내라. 내 친구도, 내 말도, 내 후회도 모두 강물에 흘려보내라.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 맑은 공기, 이 흐르는 물소리와 함께 있어라. 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랜 무거움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맙습니다, 스승님. 고마워할 것도 없다. 다만 깨달았을 뿐이다. 이제 가거라. 그리고 흘러가거라. 스승과 제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명확한 가르침을 줍니다.
과거는 강물에 던진 돌과 같습니다. 이미 떠내려갔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자리에 서서 찾으려 해도 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강물을 베어도 상처가 나지 않듯이 본래 실체 없는 마음에 영원한 상처란 없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은 상처 자체가 아니라 상처에 대한 기억과 감정일 뿐입니다. 강물은 과거의 물을 붙잡지 않고 계속 흐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과거를 억지로 잊으려 하지 말고 다만 흘러가게 두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과거의 후회를 강물에 흘려보내십시오. 손을 펴고 놓아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순간과 함께 하십시오. 반야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시제법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 이 모든 것은 공한 모습이니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늙지도 않고 줄지도 않습니다. 이 가르침은 과거의 후회로 괴로워하는 우리에게 깊은 해방을 제시합니다. 먼저 불생불멸,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과거에 실수가 생겨났다고 믿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잘못된 말을 하거나 잘못된 선택을 해서 실수가 생겨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실수는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며 우리를 괴롭힌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불교는 말합니다. 본래 나는 것도 없고 멸하는 것도 없다고 말입니다. 과거의 실수는 수많은 인연이 모여서 일어난 현상일 뿐입니다. 그때의 당신의 마음 상태, 상대방의 상황, 주변 환경, 모든 것이 모여서 그 순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은 과거의 실수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은 과거에 대한 기억, 그리고 그 기억에 대한 여러분의 감정적 반응입니다. 다음으로 불구부정,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과거의 실수를 더러운 것, 치욕스러운 것, 지워야 할 얼룩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끗이 씻어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불교는 말합니다. 본래 더러운 것도 없고 깨끗한 것도 없다고 말입니다. 무영의 이야기에서 보았듯이 손에 묻은 피를 아무리 씻어도 깨끗해지지 않는다고 느꼈던 것은 피 자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영의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이었습니다. 꽃이 지면 향기도 사라집니다. 향기가 어디 따로 남아서 공기를 더럽히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 강물에 섞입니다. 빗물이 강물을 더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그저 흘러갈 뿐입니다. 여러분의 과거 실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영원히 더럽힌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본래 깨끗합니다. 과거의 실수는 잠시 스쳐 지나간 구름과 같습니다. 구름이 지나가도 하늘은 본래 맑습니다. 부중불감,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과거의 후회가 시간이 갈수록 쌓인다고 느낍니다. 10년 전 실수, 5년 전 실수, 1년 전 실수가 모두 더해져서 엄청난 무게로 우리를 짓누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는 말합니다. 본래 늘어나는 것도 없고 줄어드는 것도 없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실수들은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체가 없는 것이 어떻게 쌓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어제의 꿈과 오늘의 꿈을 더하는 것과 같습니다. 꿈은 꾸는 순간에만 존재할 뿐 깨어나면 사라집니다. 이 모든 가르침이 우리에게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과거의 후회는 본래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여러분은 자유로워집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현재만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여러분은 완전히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3가지 이야기를 통해 과거의 후회에서 벗어나는 지혜를 나눴습니다. 이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과거 흘려보내기 명상입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 5분만 시간을 내어 보십시오. 편안하게 앉아서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 떠올랐던 과거의 후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후회를 강물에 흘려보내는 상상을 하십시오. 손에 쥐고 있던 돌을 강물에 던지듯이 마음속에 쥐고 있던 후회를 흘려보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것은 이미 지나갔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간다. 처음에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후회가 계속 떠오를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흘려보내면 됩니다. 강물은 쉬지 않고 흐르듯이 여러분도 계속 흘려보내십시오. 한 달만 이 연습을 해보십시오. 과거에 대한 집착이 조금씩 약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현재 순간 되새기기입니다. 팀의 이야기에서 배웠듯이 우리는 매일을 시간 여행을 해서 돌아온 날처럼 살 수 있습니다.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알람을 맞춰 보십시오. 알람이 울리면 잠시 멈추고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의식적으로 경험하십시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주변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지금 느껴지는 감각들을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만약 내가 10년 후에 시간 여행을 해서 이 순간으로 돌아온다면 나는 이 순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길까? 이렇게 현재를 의식적으로 경험하는 연습을 하면 과거에 대한 집착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현재가 너무 소중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과거를 돌아볼 시간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3번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 하루에 1번부터 시작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이 2가지 방법을 실천하면서 여러분은 조금씩 변화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의 무게가 가벼워지고 현재가 더 선명해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가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과거를 향하지 말고 현재를 향하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자유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우리는 함께 과거의 후회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아보았습니다. 통일신라의 무사무영은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과거에 괴로워하다가 결국 깨달았습니다. 그가 배웠던 생명도 그의 죄책감도 모두 본래 실체가 없으며 다만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갔을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팀은
완벽한 과거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깨달았습니다. 진짜 행복은 과거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가 이미 사라졌고 현재만 존재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데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산속의 스승은 제자에게 가르쳤습니다. 강물에 던진 돌은 이미 떠내려갔으니 그 자리에 서서 찾으려 하지 말라고 강물처럼 흘러가라고 말입니다. 불생불멸, 불구부정.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습니다. 과거의 후회도 본래 실체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안고 있는 과거의 후회, 그것은 이미 사라진 것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은 그것에 대한 여러분의 기억과 집착뿐입니다. 그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손을 펴고 강물에 흘려보내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사십시오. 과거도 미래도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사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과거의 후회와 관련해 겪었던 어려움, 극복했던 경험, 무엇이든 좋습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성장해 갑시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평온을 드릴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